착한데 일까지 잘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흔히들 착하면 일을 잘 못한다. 반대로 착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줄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선한 사람 중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들, 일도 잘하고 흔히 말하는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처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때 인간으로서 선한,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있지만 회사에서 혹은 내 일에서 유능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나의 가치를 살짝 내려놓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하거나, 반대로 회사와 마찰이 생기면서 성과를 포기하고 선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이쯤에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선함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선하면서도 유능한 사람이 되는 법, 저도 평생의 과제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 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해법을 찾았습니다. 무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해법인데요. 따끈한 신간, 소크라테스의 성공 법칙을 읽으며 알게 된 이 선한데 일까지 잘하는 사람들의 대화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데이비드 브랜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경영 컨설턴트 라이언 스텔처인데요. 전문가들이 뭉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대사회에 맞춰 아주 실용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자, 그럼 착한데 일까지 잘하는 사람들의 말투 특징 3가지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을 말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보험사에서 오래 근무한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주 업무는 보험금을 협의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피해를 본 개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보험사의 돈을 아끼는 일이죠. 그런데 일생일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한 10살 소년이 자동차 사고로 불구가 된 사고를 담당하면서부터인데요. 소년은 하반신 마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명백히 상대차에 있습니다. 소년이 타고 있던 차를 옆에서 들이받아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상대 측 보험사의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년에게 돈을 적게 줄수록 유리해지죠. 그런데 이때 소년 측 변호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요. 당장 25만 달러를 주시면 소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에 의하면 최소 5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너무도 적은 금액으로 협상을 하려 합니다. 아이의 장기적인 치료를 생각하면 25만 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25만 달러를 받고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의 장기적인 치료를 생각해 인간적인 제안을 할 것인가요? 여기서 처한 아이러니, 바로 유능한 직원 대 선한 사람입니다. 비용을 아끼고 회사에 좋은 직원이 될지, 아니면 소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소년에게 도의적으로 제대로 된 지급을 해야 될지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참 어렵죠. 그럼 착한데 일까지 잘하는 사람들의 대화법, 첫 번째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개방형 질문.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성공 법칙 3가지에 의하면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3단계가 있습니다. 생각, 대화, 창조인데요. 착한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단계를 거쳐 자신도 모르게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일에 능한데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대부분 우리는 매우 바쁜 상황에서 일을 합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죠. 특히 일을 하며 주의해야 될 것, 내 시간에 쫓겨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최선의 선택을 위해 무언가에 쫓겨 선택을 빨리 해버리고자 하는 욕구를 멈추고 잠깐 선택을 늦춰보는 겁니다. 1시간만이라도, 하루라도 최대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기 위해 해야 될 것, 바로 스스로에게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방형 질문,
네, 제가 제 콘텐츠에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열린 질문과도 같은 개념인데요. 바로 예, 아니오로 끝나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다양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열린, 개방형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닫힌 질문이 틀에 박힌 판단을 하기 좋은 질문이라면요, 개방형 질문은 다양한 대답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죠. 사연의 주인공 제이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개방형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사의 수익에 대한 책임감, 다친 소년에 대한 연민, 나의 인간성까지 모두 지킬 수 있을까? 복잡한 딜레마를 제이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힘이 생긴 거죠. 여기서 선한데 일까지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 대화법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 열린 대화. 선한데 능력까지 있는 사람들은 뛰어난 대화 능력을 지녔습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건 역시 같은 이유인데요. 콘텐츠를 시청해주시는 선한 우리 히릿들이 더 유능한 사람으로 날개를 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며 소통을 하는 능력이 수반됩니다. 닫힌 마음으로 공감이 없이 이어지는 대화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대화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타인의 마음을 여는 이 선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열린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열린 대화가 중요한 이유,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공과대학은 경제적 성공의 85%가 인간공학 기술과 연관된 반면 기술적 숙련도와 연관된 경우는 단 15%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인간공학이란 대화, 협상, 타인을 주도할 수 있는 성격과 능력입니다. 제이 역시 사건을 정리한 뒤 아내와 아들들에게 열린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 나에게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일은 뭘까?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이의 아들 중 하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사람이 다치면 돈을 주는 곳 아닌가요? 단순한 공식이지만 이 말에서 제이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친 소년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게 먼저라고 느꼈던 직감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확신 말이죠. 이후 상관에게 보고를 하기 전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동료 손해 사정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행히도 동료들은 청구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게 우리 일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좋은 직원과 선량한 사람 사이의 경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자 이리저리 재는 복잡한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이가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은 어리니까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대화에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치우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기 때문에 최선의 사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린 자세로 공감하며 대화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바로 자제력과 자기 수양적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거나 내 선입견, 내 판단이 개입하려는 것을 자제하고 자기 수양의 태도로 경청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확실한 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지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길을 스스로 배우고 탐사할 힘을 얻는다. 자, 그럼 착한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화법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3.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창의적인 대화. 상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란 어떤 생각, 의견, 질문을 팀에게 말했을 때 처벌받거나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우리 팀에게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화 중 섣부르게 판단을 하거나 비웃는 사람에겐 이런 안정감을 느끼기가 힘들겠죠.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이곳 유튜브와 연결된 기업 구글의 사례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구글은 2012년부터 4년간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위대하다 라는 개념을 기리고자 네이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글이 50년 이상의 조직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성과를 만드는 최고의 주연은 바로 앞서 소개한 심리적
안정감이었다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에서 팀원들은 함께 있을 때 위험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개개인이 축소되고 또 부품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비인간화 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비인간화가 오히려 성과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이 책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드렸던 아이러니한 문제에 대해 주인공 제이는 어떤 창의적인 해답을 내렸을까요? 우선 소년의 변호사가 왜 그렇게 낮은 비용으로 협상을 하고자 했는지 대화를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죠. 아이가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이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고객의 가족이 당장 지불해야 될 병원비를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개방형 질문을 던지자 대화의 방향이 단기 위급 상황에서 조금 더 상황을 넓게 보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뢰가 쌓이자 변호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경력이 그리 길지 않으며 이번 소송건이 지금까지 맡은 일 중 가장 큰 청구건이라고 말이죠. 변호사가 제시한 25만 달러는 자신이 맡았던 단일 수임료 중 가장 큰 건이었던 겁니다. 눈앞에 많이 보이는 금액에 현혹되어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상대의 사정이 있었죠. 이를 이해하자 제이는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얼마나 받으면 적당할까요? 30만 달러는 어떤가요? 그럼 변호사는 10만 달러의 수임료를 얻게 됩니다. 제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10만 달러의 수임료를 벌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이는 아주 창의적인 제안을 도출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가 총 50만 달러의 보험금 중 4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단 변호사님의 수임료를 10만 달러로 제한하고 아이에게 35만 달러를 주신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제이는 대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수치상으로 확실한 최선의 해결책 3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안한 합당한 보험금을 받았다. 두 번째, 변호사는 처음 합의금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 세 번째, 제이 보험사는 법정으로 갔다면 지급해야 될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아꼈다. 이렇게 선함과 유능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이의 선택에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3가지 대화 기술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성공 법칙에 기반한 기술들이었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착한데 일까지 잘하는 사람의 성공 대화법. 첫 번째, 개방형 질문. 두 번째, 열린 대화. 세 번째,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창조적인 대화.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적용한 사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철학이 먼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실용적이고 밀접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도서 소크라테스의 성공 법칙은요,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직의 리더라면 꼭 필요한 성과를 올리는 법, 우리 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나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줄 꿀팁들로 가득합니다. 선한 가치를 지키며 일적인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 또한 이전에 진행한 도시락 나눔 기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가 벌시구려 아동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으로 기부가 된다는 것, 히릿들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자세한 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